Good morning, everyone. 오늘 서비스에는 음, 크게는 두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이 중에 제일 큰 주제는 상실에 대한 거예요. 상실의 경험, 음, 상실을 건강하게 통과함으로써 음, 경험하게 되는 선물 등 최근에 몇 사람을 통해서 올라오는 상실의 경험을 멘토링하고 또한 일부는 멀리서 아트멘트를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음, 그리고 상실에 대해서는 어, 내가 최근에 이란 전쟁을 보면서 어, 이란 사람들의 슬픔, 음, 상실을 그게 어떨까 음, 생각해보고 되어보기를 좀 해봤어요.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슬픔은 잠시 지금 뒤 배경으로 가 있죠. 지금은 수면에 올라와 있는 거는 이란의 음, 슬픔, 상실감 이런 게 있어요. 음, 최근에 일주일, 일, 이주일 전에 미국 어, 대테러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이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면서 미국이 전쟁을 들어간 것은 거짓말을 바탕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사임을 했어요. 그 말은 이란이 어, 긴급한 음, 공격의 위협이 미국에게 없었다. 음, 근데 미국에게 그 위협이 있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전쟁을 시작한 셈인데,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게 거짓말이다.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발언을 하고 사임을 했어요. 뭐, 전에 이라크 전쟁 때도 나중에 알게 된 게 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번도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전쟁을 한국에서는 이걸 얼만큼 자세히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좀 자세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드러난 거는 잔인함의 힘이 좀 더 드러났어요. 과거에 뭐 대부분 다른 전쟁들과 비교해서도.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어마어마한 타격을 한 후에 재미삼아 좀 더 타격할 수 있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뭐 재미삼아 더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건데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재미삼아 더 죽일 수 있어라는 말을 했겠어요. 근데 이거를 경험하면서 음, 지금 이란은 어느 정도는 대응하지만
어, 절대적인 힘의 균형은 달라서, 음, 지금 이란의 뭐 핵심 리더들은 거의 다 사살당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그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 억울함 이런 것이 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 미국 해외 언론에서는 이란 내부에서 굉장한 반대 세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 아니에요. 그 반대 세력은 주로 미국 CIA가 불러일으키고 돈을 대고 하는 이제 부추기는 그런 것이 큰 부분이에요, 실제로.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제 데모도 있었고 전에 큰 사건들도 있었지만 미국이 주로 자주 잘하는 거는 반대 세력을 만드는 거, 키우는 거,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 이게 과거 역사에 수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란의 상실감, 슬픔 넘어서 상실의 경험 자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왠지 상실이라는 주제, 그 진동, 에너지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게 느껴져요. 원래는 내가 다른 주제로 서비스를 할 생각이었다가 이게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를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다룰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에서 견디기 어려운 상실, 또한 상실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음, 근데 이거는 어떤 관계의 벼랑 간의 상실 이런 게 아주 큰 것 중에 하나죠. 관계의 상실, 음, 견디기 어려운 피해, 손실, 때로는 그게 물질적인 타격일 수도 있고 지금 코스피가 막 떨어지면서 물질적인 손실 경험도 좀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도 증권 시장이 지금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아직은. 그리고 여기 상실에 대한 경험을 얘기했을 때 일부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의 상실 경험도 있지만 때로는 더 어릴 때 상실 경험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어, 해소 또는 해결 또는 이해가 되지 않은 채 성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상실에 대한 지혜가 나중에 생길 때 과거 어릴 적의 상실에 대해서 뒤늦게도 다시 돌아보면서 그것을 음, 치유하고 새롭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있는 거예요. 성인으로서의 경험, 어릴 적의 경험도 포함이 되어서. 우리가 상실을 건강할 때 건널 때, 이 상실 중에서는 관계, 음, 물질적인 손실, 음, 몸에서의 어떤 사건, 음, 그리고 때로는 명예의 훼손, 이런 것도 상실에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거, 그리고 진짜 견디기 어려운 거의 수준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실을 건강한 게 건널 때, 음, 잃은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다루고 싶어요. 내가 오래전에 20대 때 랄프 에머슨을 많이 읽으면서 거의 매일 읽으면서 어, 어, 에머슨의 수필 중에 하나의 마지막 두 장을 타입해서 인쇄해서 파일에 여러 장을 두고 종종 사람들한테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수필이 제목이 뭐였냐면은 보상이었어요. 보상. 음.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상실의 보상이었던 거예요. 나는 처음에 그 수필의 제목을 보고서는 읽기 전에 무슨 이렇게 지혜로운 유명한 철학가, 사상가, 어떻게 보면 예언가의 수필의 제목이 보상이야? 그런 제목이 있어? 이건 약간 좀 유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제목들은 보면은 멋있어요. 근데 이 제목은 좀 뭐가 무슨 이런 제목이 있어 했어요. 근데 읽고서는 음, 상실에 대한 지혜 그리고 상실을 헤아리는 지혜 그리고 상실 안에서 작용하는 음, 우주의 법칙을 다룬 거면서 참으로 심오하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서 에머슨의 많은 수필들을 다 좋아하면서도 딱 요거 하나 그리고 요 두 장만 인쇄를 해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보관하고 보냈던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한테 보냈을 거예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상실의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보냈던 거죠. 이거 읽어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 한 부분만 몇 줄만 읽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이게 에머슨 이 소필이 다 번역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AI로서 그 마지막 두 장에 담아 있는 내용을 추려달라고 했어요. 잘 추렸어요.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도덕적 균형의 법칙이 작용하여 모든 손실과 고통은 반드시 다른 형태의 이익으로 되돌아온다. 대단한 발언이에요.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도덕적 균형의 법칙이 작용한다. 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과법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도덕적 균형의 법칙이 작용한다. 모든 손실과 고통은 반드시 다른 형태의 이익 또는 보상으로 되돌아온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잃는 순간 그 상실은 동시에 다른 가능성,
다른 가능성이 열린다. 그거 다시 읽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잃는 순간 그 상실은 동시에 다른 가능성으로 열린다. 외적 무엇을 잃는 대신 내적 힘, 이해, 자유를 얻게 되는 시기다. 무슨 외적 무엇을 잃고 그 다음에 내적 힘, 이해, 자유를 얻어. 그냥 그 외적 그거를 얻고 싶어. 무슨 이상한 말을 잘하는. 근데 자주 보면 음, 둘 다가 오기도 해요. 먼저는 내적 힘, 이해, 자유. 그 내적 힘, 이해, 자유가 있으면 물질 세계는 그거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반응해요. 신뢰해요. 따라와요. 음, 그래서 그 후에 그게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다루었던 욥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이어서 읽을게요. 인간이 눈앞의 손해만을 보며 불공평하다고 느끼지만 더 넓은 에서는 자연이 결코 빚을 남기지 않는다. 불공평하다고 느끼지만 자연은 결코 빚을 남기지 않는다. 이것도 대단한 발언이에요. 여기는 자연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주를 이야기하는 셈인데 자연은 결코 빚을 남기지 않는다. 항상 균형을 맞춘다. 따라서 상실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더 깊은 성숙과 확장을 위한 필연적 교환이며 삶 전체의 질서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신뢰의 근거가 된다. 에머슨의 수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한 문장에 얼마나 명료하고 깊은 지혜가 담아 있는지 자주는 두 문장 못 읽어요. 한 문장 읽고 깊이 음미해 봐야 돼요. 그것의 정수를 알아차리고 감각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읽을게요. 자는 결코 빚을 남기지 않는다. 항상 균형을 맞춘다. 항상 균형을 맞춘다. 근데 때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음, 그러나 균형을 맞춘다. 시간이 좀 걸리는 걸 보고 무슨 균형을 맞춰? 아무 균형 없었어. 할 수 있는데, 음, 지나고 기다리고 보면 균형을 맞추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건강하게 건널 때 그래요. 건강하게 건널 때는 더 빨리 그 균형이 와요. 뭐라 그럴까? 정하고 좌절하고 욕하고 하면서 건널 때는 균형이 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거꾸로. 따라서 상실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더 깊은 성숙과 확장을 위한 필연적인 교환.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더 깊은 성숙과 확장을 위한 필연적인 교환이다. 그래서 상실, 결핍을 통해서 성숙의 확장을 가져오는 필연적인 교환이다. 이거는 일부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상실과 결핍을 경험하지 않고서 성숙의 확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의미 좀 담아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실과 결핍은 올 것이다. 음, 그것이 오는 이유는 재영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음, 우리한테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게 누구 이야기라고 그랬죠? 어? 맹자 이야기이죠. 그것도 그냥 고상한 멋있는 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인증된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인 교환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과 거기에 있는 질서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신뢰의 근거가 된다. 자연은 결코 빛을 남기지 않는다. 여기서 빛은 반짝이는 빛이 아니라 빛, 빛.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발음을 하게끔 만들었어? 창시를 건강하게 건널 때, 상실은 주로 뭐를 가져오냐 하면, 이제 좀 깊은 상실일 때는, 정신적 연령대에서 한, 음, 정신적 연령대의 나에서 그 다음 연령대의 나로 건너가게 공백을 만든다. 예, 일부는 한 계절에서 다른 계절로 건너가게 하는 공백, 중간에 공백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르틴이 이런 경험을 한 것을 얼마 전에도 재영님이 아마 다뤘어요. 마르틴의 시를 읽으면서 마르신 삶에서 제일 큰 음, 음, 변화의 과정은 상실로 왔어요. 자신의 아내를 음, 어, 아내가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 맡기면서 돌아오는 길에서 경험한 아주 깊은 슬픔과 좌절 등 그리고 아무것도 없음의 10년이라는 시를 썼어요. 아무것도 없음의 10년. 10년이며 아무것도 없음. 음, 일부는 허무하게 느낄 수 있는 10년을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음에 허무처럼 느껴질 수 있는 공백, 음, 상실이 흔히 그거를 가져온다. 아무것도 없으며 10년. 그 10년 안에서는 슬픔, 음,
일부는 무력감, 음, 때로는 우울일 수 있고, 음, 뭐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이 될 수 있고, 일부는 내려놓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 내려놓음은 무엇에 내려놓음인가? 그 전에까지는 음, 있었던 거, 유지하고 싶었던 거, 붙잡고 싶었던 것에 내려놓음인 셈이죠. 근데 이게 더 어, 어린 연령대의 나의 내려놓음이라는 거는 이거와 관련돼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결과에 구애 없이 사랑을 발산하라라는 이 문구를 깊이 오래 공부하면서 결과에 구애 없이 결과가 어떤 것이라도 사랑을 발산한다. 라고 연습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런 큰 상실이 왔을 때는 우리가 뭐를 발견하죠? 그 결과에 구애가 좀 있었네. 그래서 음, 이 결과는 진짜 원치 않아 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통과 의례의 시간은 음, 그래 그래도 사랑을 발산해야지. 안 되네. 발산이 안 되네.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일부는 이때까지 배웠던 그 모든 거를 동원해서 그래도 이 결과, 이 상실, 이 손실, 이 경험되면서도 있음에도 이 안에서 음, 이 결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을 발산한다. 이게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틴이 한 거예요. 그 상실, 손실의 제일 깊은 심연 안에서 너무나 슬프고 우울하고 좌절스럽고 하는 그 안에서 음, 그래 여기서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지? 음, 이거 다 상관없이 나는 사랑을 발산한다. 예, 끝내는 상실을 건강하게 건너는 거예요. 음,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 드러나요? 음, 다른 사람이 드러나요. 이때까지의 나와 다른 사람이 드러나요. 음, 그 상실이 있음에도, 손실이 있음에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발산할 수 있는 더 깊은, 뿌리 깊은 나의 등장이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이 과정에서는 당장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이 더 뿌리 깊은 나의 등장이 당장 드러나지 않고 처음에는 형태,
없는 희미함, 음, 일부 기간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형태 없는 희미함 안에서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한 행동, 한 표현, 그냥 작은 그 하나를 한다. 나도 이 경험을 몇 차례 내 삶에서 했어요. 형태 없이 희미하다. 지난 거는 사라졌고, 앞에 오는 거는 아직 안 보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뭔지는 다 모르겠는데,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어. 한때는 내가 이것의 정도가 어땠냐 하면은, 뭐한 29살 때였을 거야. 내 눈앞에 있는 이 나무 장작을 도끼로 자르는 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를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조각을 모아서 여기로 옮기는 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거야. 우선 이거 하면 돼. 음. 그런 적이 있었어. 여기서가 시작이야. 이 작은 거, 이게 시작이야. 과거는 사라졌어. 내가 알았던 세상은 사라졌어. 지금 여기 이게 요 단순한 한두 행동이 새 세상의 시작이야. 이 상실을 건너서 더 뿌리 깊은 이때까지 어떻게 봐서는 어린 어렸던 나의 연령대는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 뭐가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한 상실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나가 없어지고 있네. 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나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음으로써 잘 보이지 않고.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음, 그 다음 연령대의 나가 거기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게 확인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건강하게 건넜을 때 등장하는 나는 좀 차원이 다른 나예요. 그리고 그 차원이 다른 안에는 음,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깊은 상실을 경험했구나. 또 일부는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음,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 특히 깊은 상실감,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상실감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 그거 되고 싶지 않아. 숙제가 너무 커. 되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상실의 계기들이 와요.
더 큰 흐름, 질서, 주기 안에서 와요. 그러면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난 싫어.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 행동들, 음, 생명의 행동들을 함으로써 건너가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실을 헤아리는 대표가 되는 거예요. 또 이 경험, 내 경험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때까지 내가 일부는 몰랐던 상실의 경험을 대표하는 거구나. 또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상실을 헤아리는 대표가 된다. 지금의 상실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할 거는, 이 상실 이야기는 빨리 좀 마치면 좋겠어요, 유진님. 마칠게요. 이 마지막은 인류 무시간에는 아주 깊은 상실의 기억이 있어요. 어찌 보면 말할 수 없는 만큼의 슬픔, 무력감, 우울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예전에 인류 역사 기억 안에서의 아주 큰 상실이 있었던 거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잠재의식 아주 깊이 가라앉아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모든 아름다운 것, 음, 홍의 상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인류 안에서의 빛의 끓어오름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오는 정화, 음, 음, 해독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정화 해독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무의식, 인류 무의식 깊이 있는 상실,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올라와서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깊은 상실이 올라온다면 어떨까요? 음, 좀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올라올지, 바깥의 세상에서의 어떤 형태가 그거를 자극할지는 몰라요. 어떻게 올지는. 그런데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생명의 끌어오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 해독은 올 수밖에 없다. 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해독 과정이 올라왔을 때 깊이 내재되어 있었던 상실감이 올라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끝이구나, 다 잃었다, 음, 되돌릴 수 없는 음, 손실, 상실, 음, 그럼으로써의 절망을 느끼고 음,
포기하려는 마음이 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도 지금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이 한 부분 이미 왔어요. 그리고 조금 이게 더 간다면 이제 더 그럴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뭐 미국, 근데 사실은 큰 부분은 이건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빠른 타격에서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란이 어, 전략적으로 음, 비교적 구식 미사일을 다 먼저 쏘아서 이스라엘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최신 미사일들을 다 쏘게 만든 다음에 그게 소진됐을 때 이란이 갖고 있는 최대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그게 시작을 했어요. 최신 미사일들은 안 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타격력이 훨씬 더 크고.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랬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다 우리 미사일이 거의 다 소진됐다. 그리고 공격은 계속 들어온다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정책에는 중요한 한 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컨스티튜션이 뭐지? 음, 이스라엘의 정관인가? 국가 정관? 음, 헌법에 삼선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삼선 옵션. 삼선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위기 때 자신을 자신이 죽을 것을 무렵쓰고 그 적의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이 삼선이 한 것이고 그게 이스라엘 헌법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위험을 경험했을 때는 핵무기를 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거기까지 간다면 음, 이게 빨리 더 이제 종결되지 않고 더 가고서 이스라엘이 더 궁지에 몰린다면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 일부 사람들의 음, 아나리시스, 아나리시스가 뭐죠? 분석인 거예요. 음, 하여튼 지금 양쪽에서의 어마어마한 이제 손실이 경험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런 핵 타격을 했다 하면 그때는 이제 이란도 이제는 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다 파괴한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돌발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돌발이 뭐예요? 그거는 그 걸프 해안에 있는 모든 기름 시설 그리고 물 시설 이 두 가지를 다 타격한다. 이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면 인류 경제는 바닥이 나요. 기름이 다 멈추게 되고 그러면은 2008년 뭐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깊은 음, 공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 올 수 있을까? 몰라요. 음, 상실. 음, 하여튼 인류 안에서의 제일 깊은 상실감이 다시 겉으로 올라와서 그 절망과 음, 공포감, 패배감, 무기력감을 느낄 때
그 인류 안에서 음, 이런 거를 다 건넌 사람들이 필요해요. 다 건너고 무엇이 와도 우리는 생명을 심을 수 있고 빛을 발산하고 수 있고 사랑을 발산할 수 있다. 음, 결과의 구애 없이 그거를 할 수 있다. 라는 중심의 사람들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나 없나는 인류에게 큰 차이인 거예요. 두 주제에서 둘째 주제를 아주 짧게. 그러면 이런 개인적이든지 어떤 차원에서든지 상실을 건너면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씨앗을 심는다? 그 결과가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두 가지를 하면서 그 힘을 계속 키운다. 이거를 내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내가 우리 안에의 빛나는 성소라는 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안에는 빛나는 성소가 있다. 우리 제일 중심에는 빛나는 성소가 있다. 그리고 어, 어제였지. 음, 빛나는 우리 안에 빛나는 성소 넘어서 그 성소 안에 빛나는 재단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빛나는 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얘기하기를 재단이라는 것은 겉에 어떤 물건이 아니라 정화된 진실한 마음, 정화된 진실한 마음이 재단이다. 겉에 물건으로서의 재단은 이 안에서의 정화된 진실한 마음을 형태화하고 표현해주는 상징물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상실과 내 안에 있는 빛나는 재단, 정화된 진실한 마음. 상실의 경험 안에서도 내 안에 제일 깊은 곳에 있는 순수한 마음의 재단, 순수한 마음을 유지한다? 유지하는 거 넘어서 키운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의 제일 깊은 곳에서 있는 빛나는 재단, 정화된 진실한 마음이라는 이 부분은 마치 뭐 같은 거냐 하면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만나는 접점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정화된 진실한 마음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나는 접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미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 벌레를 보면서 풀을 보면서 와, 너무 아름다워하는 그 마음은 오염되기 전에 그러므로서 뭐 일부는 정화가 필요 없는 순수한 진실한 건강한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은 자연의 아름다운 모든 것의 아름다움과 만나는 접점인 거예요. 거기서 만나요.
겉에서 만나지 않고 우리 안에 제일 순수한 깨끗한 정화된 마음에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나요.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 안에 있는 금 수신기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의 아름다움, 빛의 또한 아름다움의 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금 수신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빛나는 재단이에요. 서정님이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그걸 매일 만날 거예요. 아이들 안에 있는 그 반짝이는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빛나는 재단이에요. 근데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이게 차차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라져요. 그리고 때로는 그거의 일부를 하고, 나머지는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일부는 보호함으로써 어떠한 순수함이 있어서 그 순수함이 이 세상에 건강한 거, 아름다운 거를 느낄 수 있고 만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일부 사람들은 어떤 일부는 보호하고 나머지는 상처받아서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전에 왕국 마음이라는 거를 내가 얘기를 했었죠. 그 내용을 이해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왕국 마음은 우리가 근원에서 온전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방금 도착했을 때의 마음을 그 왕국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것은 이 진실한 마음은 근원에서 도착한 마음은 아니라 땅에서 이 근원을 접할 수 있는 그냥 재단 마음이라고 표현할게요. 수신기 마음이에요. 왕국 마음은 발신기 마음이라면 재단 마음은 수신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재단 마음, 수신기 마음은 이게 깨끗하고 정화되고 오염이 다 해소되어서 빛나는 상태일 때는 이 세상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본래의 아름다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안에는 이 마음이 상처로서 다 닫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는가를 배웠어요. 삶의술 학교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기초로 가리키는 것은 음, 이 감지력을 개발할 수 있는 원칙들, 방법들 등을 다뤘어요. 아름답다. 에이, 뭐가 아름다워? 이 세상에 뭐가 아름다운 게 있어? 라는 거는 상처 마음이고, 우리 안에 빛나는 재단 마음은, 진짜 아름답다. 자연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을 느꼈을 때, 진짜 아름답다.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빛나는 정화된 재단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상실 경험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의 빛나는 마음,
자리를 유지하면서 작게 감지하고 그래도 아름다워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 안에서도 내 안에 빛의 마음, 재단 마음, 수신기 마음을 유지하고 키워간다. 내가 이해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저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앰뷸런스에 어머니를 태우고 병원에 가는데 벌써 이미 꽤 늦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알면서 그 앰뷸런스 안에서 재단 마음을 이용했어요. 여기서도 있는 아름다운 것이, 고마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고 그 순간에, 그 상실의 순간에서도 음, 내가 고마워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거를 고마워하고 그게 그 순간에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그 무엇이었어요. 그 앰뷸런스 안에 있는 요원, 그 앰뷸런스가 갖추고 있는 그 장비들 얼마나 고마운 거였어요. 이게 다른 나라, 다른 시대였으면 이게 다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실은 일차적으로는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우울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하지만 음, 그 안에 지혜가 있다. 그것이 가져오는 다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수용하고 그거를 정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신뢰한다. 그러고서 변화를 거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이 느낀다면 괜찮다. 그거는 나의 어떤 일부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장은 안 보이지만 희미하지만 다른 무엇이 그 안에서 드러나려고 하고 있겠군을 인식하면서 그 상실의 공간을 걷는다. 그래서 더 뿌리 깊은 나가 된다. 이 그냥 뿌리 깊은 나만 아니라 내가 이런 물질적인 거 그것도 좀 주죠. 뿌리 깊은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도 따라와요. 어, 그래서 신뢰하고 더 뿌리 깊은 나의 자리로 간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좌절을, 상실을 앞으로 더 느낄 수 있는 세상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상실을 신뢰하면서 건강하게 건널 수 있다. 자연은 결코 빚을 남기지 않는다. 음, 장작 네 개를 여기서 여기로 옮기면 된다. 여기다 싸면 된다. 음, 그리하여 우리가 새롭게 심는 이 무엇을 통해서 음, 음,
예상치 않았던 음, 보답이 온다. 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이란에게도 자는 결코 빚을 남기지 않는다. 깊이 상실을 느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 축복을 보내며 음,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이 한순간 한순간의 생명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 마지막 서비스, 그리고 2달 반 후, 2달 3주 후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이상입니다.